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도입 파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허 입장입니다. 제도입 파산 신청은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파산 신청 자체가 각하되고 혹은 기각된 경우에는 파산 선고 결정이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종전의 파산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제소금지 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산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는 자격이 없거나 혹은 예납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도입 파산 신청의 유형으로는 첫째,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신청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1항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예상할 수 있을 어떤 데 발생하냐면요.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파산 신청을 해도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거를 간주 면책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 난 면책 신청을 안 하고 파산 신청만 받겠다, 파산만 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별도로 파산 선고가 되고서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지 않았거나 혹은 면책 신청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한 달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파산 선고만 받고 이제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책 절차 중 그 면책 신청을 취하한 경우. 제 유튜브 중에서도 면책 취하 사례가 한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 대로 모아볼 예정인데요. 이제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가 같이 진행되던 중에 파산 절차에서 이제 관제인이 조사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걸 취하를 합니다. 그때 파산 선고가 취하되는 게 아니라 면책 신청만 취하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나중에 또 면책 신청을 할 줄 알고 관제인의 그 조사가 힘드니까 피해 보려고 일단 취하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을 제도입 파산이라고 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기각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통상 법원에 2번 이상 집행기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 보통 판사님들이 성실하지 않는 면책 신청으로 봐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면책 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많습니다. 사항,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누락된 채권자만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그 제도입 파산이라고 해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 어떤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면책 신청만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제도입 파산이기 때문에 취하하는 게 어떻냐, 이런 보정 권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가지 사안에서 이제 제도입 파산이 문제가 되는데, 제도입 파산 신청에 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했는데 대법원은 제도입 파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마 877 결정에서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파산 신청은 구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제도의 파산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거는 약간 이제 구파산법과 관련된, 구파산법에서는 어떻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면책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런 경우에 면책 신청만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2009 마 1583 결정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죠. 이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첫 번째 거는 면책 신청을 못한 경우고, 두 번째 거는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거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11마 1071 결정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경우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겁니다. 즉 대법원은 면책 신청 경과 후 제가 말했죠. 1호형 면책 기각 결정,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결정, 이 세 가지 파산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실무에서는 판사들 입장은 통설이 제도의 파산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실무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선고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사건에 당면한 채무자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이 파산이 제도의 파산이 아니다라는 점을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를 더 넣거나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을 하던 중, 아니면 장애가 발생해서 아니면 실직을 해서 더 채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예전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지금은 7, 8명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은 동일한 파산이 아니죠. 같은 원인이 아니죠. 좀 변동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제도의 파산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라는 어떤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채권자를 좀 넣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겠죠. 채권자를 좀 찾아내서. 그렇다고 허위 채권자를 누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파산과 관련돼서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